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명강사 윤혜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송진순 리더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 어려운 강의를 며칠 전에 전화를 받고, 원래 제가, 리더님, 며칠 날 무슨 강의입니다. 그러면 네 하는 사람인데, 바로 네를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 이제 제 목소리가 원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뢰받는 아나운서 목소리라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근데 제가 좀 아팠는데 한 달 반 가량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다 마녀랑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목소리를 가져가서 한 달 반을 안 주고 이제 조금씩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목소리가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강의를 하라 하시니까 저녁에 목소리가 더 잠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를 엄청 아끼고 오는 내내 40분 또 강의라는 거 처음에 20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0분 강의 목소리가 무사히 잘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왔고요. 두 번째 제가 대답을 네 하고 빨리 못했던 건 뭐냐면 참 어려운 강의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영어가 너무 많아. 영어가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이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쉽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가 저한테 굉장히 숙제여서 사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준비를 오래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마일의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강의를 저랑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다들 머리에 스마트를 장착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리라 믿고 가보겠습니다. 네. 이건가 봅니다. 내려가나요? 밑에 거? 얘가 왜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죠, 뭐. 네. 자, 여러분. 자, 벌써 첫 장부터 이제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맨 위를 봐주세요. 막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할 때 뭐냐면 사실 마이랩이 나온 지가 꽤 됐고 우리가 유산균에 관한 강의도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이 단어들을 다 알고 계실까? 저는 헷갈렸어요. 예. 과학도인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알고 계실까? 그래서 넣어봤어요. 봐요. 마이크로 바이옴 지금 여기 사업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많이 들어봤을 건데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균이야 그쵸? 네. 프리바이오틱스도 있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도 있네요. 자, 다 구별하실 줄 아세요? 다 들어는 봤는데 맨날 적긴 하는데 그쵸? 네. 그러면 요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요. 미생물부터. 자, 미생물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주 작아서 눈에는 안 보여요. 0.1mm의 아주 작은데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어 얘네가. 그런데 이 미생물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게 다 있어요. 곰팡이, 효모, 박테리아, 고세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미생물이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에도 되게 많고요. 그쵸? 주변에 세균 있고 박테리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미생물의 서식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냐면 34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미생물은 39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보다도 더 많은 미생물이 내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뭘까요? 아니, 이게 또 어려울 게 뭐냐면,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말하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게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는 마이크로브 플러스 바이옴을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도 맞고 저도 맞는 게 뭐냐면요. 미생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39조 개가 있다고 했죠. 걔네가 다 집합을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생물 전체와 이 미생물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쵸?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우리가 DNA를 갖고 있듯이 얘네도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 정보도 다 합쳐서 말하고 또 이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단체로. 그럼 얘네들이 지들끼리 잡아먹기도 하고 뭔가를 또 먹이로 먹기도 하고 뭘 뱉어내기도 하고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살아가는 모든 생태계를 다 합쳐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뭐에 비유한다? 숲에 비유한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알으셨죠? 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 살아있는 균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유산균은 뭘까요? 그럼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유산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은 그 중에 하나의 종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디가 더 크냐면, 자,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안에 속해 있는 거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일 났다, 그쵸? 알아야지 갈수, 왜냐하면,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막 이름을 얘기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동글동글 제가 뭐처럼 그려놨냐면, 그 붕어빵처럼 그려놨어요. 네. 먹이예요, 먹이. 누구의? 미생물의 먹이를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생물도. 그쵸? 자,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뭘까?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생물이 살아있어서 얘네가 뭘 자꾸 먹고 만들어내고 뱉어내고 이런다고 했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고 뱉어내는 그런 대사산물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 됐어요, 이제? 네,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이제. 이제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 네, 이제부터 갑니다. 네. 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엄청 많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이었을까? 지오셉 대표님이 로버트 코흐 아시죠? 했는데 사실 나도 몰랐는데 아세요? 모르니까 그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쵸? 사람은 이름 모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 로버트 코흐라는 분이 1877년에 뭘 발견했대요? 탄저균은 아시죠? 탄저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야. 시험 안 나와. 이름 몰라도 돼. 탄저균을 처음 발견을 했구나, 이 사람이.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럼 어땠냐?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러면 병에 걸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녀들 잡아다가 여자들 잡아다 마녀라고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에 걸려서 난 아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네가 저주에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 균이 들어가서 균 때문에 네가 아픈 거야라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래서 균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다음엔 반가운 이름이네요. 메치니코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역시 이제 눈이 동그래졌어. 아는 사람이야. 1904년에 불가리 지방의 농부랑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거트, 이렇게 즐겨 먹었던 요거트에서 균을 발견한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커스균이야. 왜 불가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메치니 땡땡가 우리가 불가땡스를 우리 엄마도 맨날 이게 우유 넣고 만들려면 딴 건 안 된대. 불가땡 저거 해야 된대. 그래서 이거 친숙한 이게 바로 이 메치니코프 때문에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이분은 누구시냐면 일본에서 유명한 미생물 학자인데 미노루 시로타라는 분은 이분도 젖산균에서 이런 균을 발견했어요. 이름 기억 못 해도 돼요. 이분이 이걸 발견해서 이걸로 뭘 만들었냐? 여러분. 얘를 만들어요. 뭐예요? 야쿠르트. 되게 친숙하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내 장 환경을 좀 커버를 해주고 좀 우리가 이런 거 먹을 때 언제 많이 먹어요?
화장실 못 간다고 하면 꼭 아침마다 이런 거 하나 드시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내 장을 좀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생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2006년에 미국의 한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하고 미생물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비만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쥐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뚱뚱한 쥐가 있고 날씬한 쥐가 있으면 뚱뚱한 쥐에는 특정 균이 많고 날씬한 쥐에는 또 특정 균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날씬균, 뚱뚱한 쥐는 뚱보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얘네만 그런 게 아니라 뚱뚱한 쥐에 있는 미생물 장에서 빼서 무균쥐한테 줘봤더니 뚱뚱해지고 날씬한 그 장에 있는 미생물을 빼서 또 무균쥐한테 줘봤더니 날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비만에도 연관이 있네? 오, 신기하다. 그럼 또 어디에 연관이 있을까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2007년도부터 미친 듯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까 미생물한테는 살아있는 애라서 뭐가 있다고 했냐면 유전 정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옛날엔 DNA만 생각했어. 우리 아빠랑 나랑 닮은 거는 우리 아빠가 나랑 DNA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미생물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미생물 유전 정보가 우리의 건강과 질병과 성격과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네라는 거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두 번째 게놈, 세컨 게놈이라고 불렀어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미생물이 영향을 미칩니다. 뇌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다발성 경화증 이런 거에도 특정 미생물이 연관이 있다. 또 췌장암이 있는데 췌장암 중에 생존율이 2년 안으로 9%밖에 안 되는 그런 췌장암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스폰서님도 췌장암으로 가신 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췌장암 수명이 짧은 경우에 어떤 분은 2년 안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5년 이상을 사셨는데 5년 이상 사신 분들의 장에 특정 미생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도 미생물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또 장은 당연히 장에 대한 연구는 많았죠. 그래서 장에 관련해서 과민성 대장균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장에 관련된 염증 질환들 또는 심혈관계, 뇌졸중, 고혈압, 신장질환 이런 것도 연관이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에도 연관이 되더라. 또는 IQ랑 성장에도 관련이 되더라. 마지막으로 질환의 미생물을 분석해서 엄마의 질환에서 미생물을 분석해서 이 엄마가 조기분만을 할 위험이 있는지도 알아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너무나 다양한 쪽으로 이 미생물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뿐만 아니라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아직도 연구는 진행 중이고 아직 기전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대변은행이 있대요. 오픈바이옴이라고. 그래서 이 대변은행에서 사람들의 대변을 사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광고를 했대요. 똥을 기부하고 돈을 벌고 생명을 살리세요. 그래서 한 번 똥 싸서 주는데 $40. 아무나 못해요. 보시면 건강한데 정상 체중이어야 되고 항생제 복용도 안 하고 알레르기도 없고 대사증후군도 없어서 100명 중에 한 4, 5명밖에 기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변도 기부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아메에서 마이랩을 우리가 딱 제품으로 출시화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5년 동안
이 대변을 가지고 바이옴을 이렇게 연구해서 데이터를 5천 개밖에 안 냈는데 아메에서 출시하고 지금 2년 만에 5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에서 나오는 이 마이랩이 진짜 정확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눈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여기 돈 될 것 같거든. 예전에 생물학과가 되게 인기 많았어요. 왜? 생명 쪽에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컴퓨터만 볼 것 같은 이분도, 또 구글의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 이런 분들도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가 돈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있어, 없어? 없죠? 네. 옆에 분하고 나하고는 DNA가 다 틀려요. 심지어 DNA만 틀려도 이제 얼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자, 근데 일란성 쌍둥이를 보자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얼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데 성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르죠? 네. 일란성 쌍둥이는 DNA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생물이 달라요. 그래서 미생물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건강, 질병, 성격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럼 뭐가 문제냐? 다 다르잖아. 어떻게 맞출 거야? 누구한테 맞출 거야?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품으로 최적화해서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달라.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달라요. 근데 내게 오늘 내일 또 달라. 6개월 1년 후에 또 달라. 내가 오늘 라면 먹었다? 또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아까처럼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내가 요즘 막 우리 소독하려고 막 살균제 뿌리잖아요. 너무 살균된데 가도 균이 죽잖아요. 달라져. 항생제 내가 먹었어. 항생제 먹으면 우리 알죠? 세균 죽이는 거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져. 가공식품 먹었어. 또 달라져. 환경오염, 미세먼지 있는데 여기 오셨다? 아까랑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 애모스피어 돌아가니까 공기가 더 좋겠네요. 좋게 바뀌겠네요. 그쵸? 그리고 스트레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제보다 너무 안 좋아졌을 것 같아. 미생물 상태가. 그쵸?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요인들에도 미생물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 39족에나 돼. 반려견이라 표현해 반려견 한 마리면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39족의 미생물을 우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다르고요. 자, 포스트 바이오틱스 나왔다. 뭐라고 했어요? 대사산물, 미생물의 대사산물인 포스트 바이오틱스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요. 나한테 맞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식습관 또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HEM 파마라는 회사와 함께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만들어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이 핵심인데 아까 39조 개가 있다고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종류가 한 2,000가지가 된대요. 근데 이게 다양할수록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내 몸에 여러 가지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살을수록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만들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또 나한테 딱 맞춤으로. 얘는 미생물 1번이 많으면 미생물 1번 조금 주면 되고, 그죠? 나는 미생물 2번이 부족하면 나는 미생물 2번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잡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해내야 돼요. 근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인데 이게 많으면 건강에 또 좋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생성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차별하게 만든 그런 솔루션이 바로 이 마이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보면 뭐 외국에서도 되게 실험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하는데 왜 아메이의 마이크로바이옴 랩이 가장 좋은 솔루션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목을 쉴게요. 요거 하나 보실게요. 넌 미래를 어떻게 보니? 손금? 명리학? 난 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 뭐, 똥으로? 응. 자, 보여줄게. 체변 검사를 통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볼 수 있거든. 장내 미생물은 대사부터 면역력까지 우리 몸 전체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존재여서 장내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건 앞으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국내 유일 PMAS 특허 기술을 활용한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로 미래의 건강을 내다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네. 듀얼 뭐가 어쩌고, pH 뭐가 어쩌고, 어려운데, 마지막에 보다 집요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HAM 파마라는 회사를 잠깐만 소개하고 갈게요. 왜냐면, 아무 중소기업이랑 그냥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저 홀자페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미생물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이름이 있고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 이름으로 된 미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해야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태풍 올 때 우리나라 이름 붙으면 되게 매미 이런 거 붙으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몇 개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된 미생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미생물 학계에서는 엄청난 저명하신 분이고, 그분하고 지요셉 분하고 같이 지요셉 CEO 분하고 같이 연구를 하시다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요. 요걸로 이제 앞으로의 헬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헬스 케어와 또 우리가 아까 보면 질병하고 연관이 많았죠. 그럼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연구가 엄청나게 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PMAS 특허 기술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분들은 알으시면 좋고요. 그쵸? 꼭 외우셔야겠죠? 네, 오늘 처음 오신 소비자분은 그냥 고급 특허 기술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 장건강 분석. 듀얼이 뭐예요? 두 가지를 같이 했다 이거죠. 이렇게 자꾸 영어를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분석하는데 함께 아까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도 같이 분석을 해서요. 우리 개인 맞춤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 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응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응아를 떠서 보내요. 그러면 6개의 저기 보면 튜브에 나눈 다음에 이 튜브 주변을 장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장으로 착각하고 거기서 서식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아메에서 나온 6가지의 유산균이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을 갖다가 6종류를 하나씩 넣어줘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게 가장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그쵸? 포스트바이오틱스 많이 나왔을까를 확인해서 나한테 딱 맞는 번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예쁘게 나와 있고요. 요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마일에 솔루션을 하시면 당첨이 되게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유산균을 만들었냐면 8개의 유산균을 뽑았어요. 제일 좋은 걸로. 그런 다음에 8개니까 막 이것저것 막 섞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가지를 막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6가지. 한국인한테. 우리한테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한국인한테 제일 좋은 거 6가지를 딱 뽑은 게 1, 2, 3, 4, 5, 6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분석한 다음에 엄청 많은 데이터를 돌려서 하나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재미있게 보실게요. 분변을 아주 정확한 양을 따가지고 똥 안에서 핵심 미생물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 안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놔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저희는 고객분들의 장을 복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객분들이 나중에 드시게 될 6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고객분이 드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다 넣어보고 그 분석을 해서 고객님께는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정해주는. 쉽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응아를 보내면 이제 그러면 HM 파마에서 뭘 분석을 해주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대사산물의 균형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 좋다고 했잖아요. 다양한지를 체크해 보고요. 내 장내에 유익균이 많은지 유해균이 많은지 이런 것도 또 보고요. 또 아까 말한 1번부터 6번까지의 나한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 유형도 봐주고요. 또 건강에 관련된 장내 미생물들, 또 나한테 대표로 많은 장내 미생물은 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가이드해드려.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에는 제가 아직 새로 나온 거 아직 못했어요. 전 전에 버전만 해봤는데, 저 때는 이제 이렇게 성인만 할 수 있는 키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아이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이 또 따로 나온 거예요. 근데 3세 이상부터 하는 이유는 요거보다 어리면 애들이 아까 말했죠. 오늘, 내일 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 3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용으로 해서 성장에 관련된 걸 넣고요. 어른은 요즘 혈압 같은 것도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건강에 대한 거를 넣어서 이렇게 차별화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보기 좋게 나와요. 어떻게 그래프로 여기가 중간이야, 중간. 평균점. 그러면 이분은 이게 어때요? 낮죠? 예.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조금 낮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여기로 높아. 일리 갈수록. 그러니까 그건 또 너무 좋으신 거죠? 그리고 저 끝에 보면 4가지 주요 지표가 이 2가지랑 장내 유익균이랑 장내 유해균 4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서 이게 그래프 뭐라고 해요? 도형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저기 보라색이 평균이면 선이 내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프로그램에 오류가 나서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 거를 올려드렸어요. 이분 보시면 평균에 비해서 엄청 좋죠. 네, 이분 잘 드시고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거 잘 드시고서는 하셨나 봐요. 다양성도 너무 좋고요. 생활 습관은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내가 좋은지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유익균도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바테리움 이렇게 구별해서 나는 내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를 봐줬어요. 장내 유해균 너무 좋죠.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저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 없는 걸로 나오고 또 건강 관련해서 나오는데 인지 건강에서 다들 울고 웃고 하셨어요. 제 파트너분 한 분은 인지 건강이 너무 낮게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전 또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면은 제가 아이 넷을 키우고 있고
당연히 이제 수면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네. 집에 가면 집안일이 아주 끝장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은데, 저도 이렇게 낮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죠. 탄수화물 분해하는 것과 단백질 분해하는 능력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똥만 갖다 분석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저를 보면서 자꾸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임신했냐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사실 그 희귀성 난치 질환을 알고 있는데, 그 다낭성 신질환이라고 해서, 콩팥이랑 간에 물혹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간과 콩팥이 많이 커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좀 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나쁘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장기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굉장히 전 떨어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녁밥을 못 먹어. 먹으면 완전 임신 8, 9개월처럼 막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건 특히 밥을 먹으면 그래요. 그냥 이제 뭐 반찬을 몇 개 주워 먹던가 아니면 뭐 이게 과일 뭐 야채 이런 거 먹으면 괜찮은데 한수알 밥이 들어가면 막 배가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서는 보니까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분해가 안 되니까 계속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런 증상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뭐 설사, 변비 이런 거, 복부팽만감 다 나오고요. 식습관에 대한 솔루션도 해드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솔루션도 해드려요.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걸 한번 보자면요. 남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육 건강에 대한 또 미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높을수록 여러분들 기초 대사량이 높겠죠. 네. 그리고 저는 체지방 조절에서 좌절했었는데 저도 역시 잘 붓고 잘 찌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에 비해서. 근데 저게 낫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여성분들을 위해서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을 더 다양하게 늘렸고요. 또 면역에 관련된 미생물까지 같이 넣어서 모든 건강과 여러분들 관심도를 다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됐어요. 또 맞춤 솔루션 식단 가이드가 전에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중해식이야. 웬만하면 지중해식이야. 근데 전 지중해식이 저한테 맞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식단 관련해서 다양하게 분석한다. 5가지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면은 비슷한 게 계속 나올 거예요. 보세요. 저 세모같이 나오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자, 마인드 식단. 마인드 뭐랑 관련이냐면 뇌랑 관련돼 있어요. 뇌랑.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경의 안정을 가지고 싶고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좀 억제하고 싶고 감정 기복이 크거나 수면 식욕들을 조절하고 싶다. 뇌 기능에 관해서 조절하고 싶고 그렇다면 마인드 식단을 추천해 주실 거예요. 아마 이거 다 분석해서 나올 거예요. 분석해서 나올 건데 그런 마인드 식단이 있는데 되게 여기에 저 빨간색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는 안 돼요. 뇌를 하시는 분들은 뇌에 관련한 걸 드시는 분들은 자, 그다음에 대시 식단은 뭐냐면 염분을 낮추기 위한 식단인 거예요. 이런 분들 그럼 염분을 왜 낮출까요? 네, 콜레스테롤이나 혈관 관련해서 위험하신 분들은 이 식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단을 하면 소스류를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생샐러드를 드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네, 소스 안 돼. 네, 이분들이 이 식단을 하면 FB가 뭐냐면 2가지 미생물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 지표가 이 미생물 지표인데 얘가 보니까 고혈압이 높거나 대사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많거나 이런 분들이 이 지표가 높대요. 근데 이 식단을 하면 그 지표가 감소해 낮아져. 그리고 마이크로 다양성이 증가를 하고요. 장 투과성은 뭐냐면 장이 쫌쫌하게 다 이렇게 점막으로 딱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 얘네들이 흐물흐물해져요. 뭐가 문제냐? 장이잖아. 똥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이 있겠어요, 여러분. 변소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네. 근데 그 독성 물질이 그 점막을 빠져나와서 혈관을 타고 돌아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아이들이 투과성이 높아요. 독성 물질이 혈액을 많이 타고 다녀. 그래서 이 식단은 장 투과성을 낮춰주는 데 중요하다. 플렉시테리언 식단 이름은 사실은 여러분들 제 기대 안 합니다. 저도 못 외워요. 그쵸? 네. 자, 이 식단은 뭐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단이에요. 그래서 채식주의 하시는 느낌으로 드시는데 가공품 정제당 정제 탄수화물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어떤 분들이 지금 소화 잘 안 되시는 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은 소화 건강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개선을 해주고 이 식단을 하면 정제 탄수화물은 제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포스트 바이오틱스 점수도 올라가게 된대요. 자, 저포트맵 식단. 아마 어려워져요. 자, 이 포트맵이 뭐냐면 이 탄수화물 먹었을 때 아까 저처럼 가스를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스를 막 발생시키게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포트맵이 나쁜 거. 그러니까 포트맵이 좋은 거. 가스를 많이 안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장내 발효를 감소시켜서 소화계 증상을 완화하고 장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피하셔야 되나 보세요. 잡곡은 안 돼. 소화 안 되잖아. 현미가 모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잡곡밥 막 넣는 게 모두 다 좋은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된다. 그래서 커피, 저 좋아하는데. 커피 먹으면 안 돼서 차로 바꿨는데 차도 먹으면 안 되고. 다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안한 지중해 식단. 올리브유를 쫙 뿌려야 될 것 같고, 그쵸? 이 지중해 식단 뭐냐면 식이섬유 많은 거예요, 식이섬유. 그래서, 포리바이오틱스 아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주는 그런 식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먹어주면 자 대사체인 단세지방산의 생성량이 증가하는데 단세지방산은 또 뭐야? 대사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대사체예요. 단세지방산은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한 종류예요. 오케이? 어렵다. 그쵸?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맞춤으로 제공해 드려요. 전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막 할 게 많네요. 예. 근데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지금 마이랩이 나온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지 내가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는 2번을 추천받았었거든요. 2번을 먹고 6개월 있다 다시 재면 또 2번일까요? 2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파트너 분들 아닌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분들 결과를 바뀐 분의 결과를 감사하게도 전현웅 리더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전현웅 리더님 어때요? 엄청 좋아지셨네요. 다양성도 높아지셨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도 균형이 너무 잘 잡히셨네요. 축하드려요. 귀한 자료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틱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런 키트를 사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 열으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키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앱에 들어가세요, 이제. 앱에 들어가셔서 주문 번호를 선택하셔야 돼요. 시리얼 번호도 넣으시고요. 그래야 내 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건강검진 할 때 하듯이 설문을 해주셔야 돼요. 내 생활 습관에 대해서. 그리고 키트 수거 희망일을 적으시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응하라 하실 거면 그날로 적으세요.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실 때에는 전에 음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약 드시지 마시고 평소랑 비슷하게 하신 다음에 이 통에다 날짜를 쓰고 진짜 편한 건 이 종이를 저렇게 붙이면 됩니다. 딱 붙어요. 거기다 싸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딱 이쁘게 한 국자 뜨세요. 그리고 이제 튜브에다 그냥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럼 종이가 녹아요. 그리고 까만 봉투가 들어있거든요. 거기다 넣으시고
상자에 다시 넣으시고 비닐 봉투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넣으셔서 문 밖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보다는 지금이 좋겠네요. 네. 여름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어. 사실 내 거지만 냉장고에 넣기 싫잖아. 그쵸? 이렇게 보내면 분석에 한 4주가 소요가 되고요. 이 4주 후에 여러분들한테 책자와 함께 이메일로 리포트 분석 문서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알려줘요. 나한테 맞는 게 몇 번이다. 1번부터 6번까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걸로 구입해서 여러분한테 개인 맞춤형의 제품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굿모닝을 하시고 있으시죠? 네. 본사에서도 계속 프로모션 진행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고 3달 때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전 신장이 안 좋잖아요. 그쵸? 당연히 밤이 되면 붓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꼭 끼고 다니는 건 제 붓기 체크예요. 그런데 밤에는 항상 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가 엄청 차고 이런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굿모닝 진행하면서부터 붓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붓기도 없고 그리고 가스도 거의 안 차요. 제가 엽떡을 먹지 않는 한 막 미친 듯이 과식을 하지 않는 한 가스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도 괜찮잖아요. 안 그러면 저녁에서 못 와요. 왜냐면 이 7, 8개월 정도의 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간단히 먹고 왔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은 게 위산에 우리가 유산균이 약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위산이 적대요. 그래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드시는 게 좋고 뭐와 함께? 물과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굿모닝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를 아메이에서 동영상으로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어떠세요? 40분 저랑 기초 공부를 하셨더니 이제 이 1분 40초짜리가 싹 들어오시죠,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네. 이만큼 아메이의 기술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그런 제목으로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이것만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아메이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수면 관리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마이 웰리스랩 솔루션을 또 준비 중입니다. 이건 또 건강관리공단이랑 연관이 돼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면 그 데이터를 다 불러와서 나한테 맞는 건강식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똑똑해질 거고 어디까지 앞서갈 건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강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기까지 이은혜였습니다.